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국립묘지에 현장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처분대로 하는 거죠. 오늘 현충일입니다. 국립현충원 오늘 많은 분들이 찾으실 텐데요. 이 국립현충원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죠. 그런데 이 현충원에도 청산해야 할 적폐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모시기 위한 현충원에 부적절한 인물들이 함께 안장돼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왜 고쳐지지 않는 걸까요? 62번째 현충일 아침 이 문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족의 성지라고 불릴 만한 이 국립현충원의 적폐라.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예컨대 우리나라 헌법 이념에 맞추자면 자주 독립과 민주주의가 가장 큰 대한민국의 가치체계이지 않겠습니까? 예. 정작 이 현충원에 모셔진 사람들 가운데는 과거에 그 친일 행적들이 있는 분들이나 또는 해방 이후에 민간인 학살 또는 독재 권력에 협력했던 사람들이나 그런 당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셔져 있다. 일단은 반헌법 행위자들이 함께 안장되어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적폐고. 그다음에 보면 이 기준 자체가 이 가치 개념이 아니다. 한마디로 하면 아무리 과거가 좀 나쁜 짓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일단 고위공무원 공직자가 되어서 이렇게 있을 거라 아니면 장기 근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당연히 현충 시절에 모시게 됨으로써 사실은 전혀 그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관계없이 출세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 현충 시절에 모셔지는 방식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가치 개념이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라든지 군 장성이라든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살아생전에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말하자면 숨지고 나서도 현충원에서도 그 직급대로 우대를 받는다. 이게 또 하나 적폐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극단적 예를 들자면 아무리 독자라도 장관하고 대통령 하면 현충 시설에 모셔지고 예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또 그 안에도 모셔지는 그 안에서도 또 직급이란 게 있습니까? 더 좋은 곳으로 안장이 되고 더 좋은 시설로 안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 다소 직급 차이가 있는 거죠. 그 현충 시설 내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지금 적폐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그럼 먼저 부적절한 인물이 안장된 사례. 이 전체적인 규모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네, 모든 기준을 가지고 조사하기는 어려워가지고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접히는 친일인명사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친일인명사전 있죠. 예, 바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 현충 시설에 모셔져 있는가 조사해봤더니 70여 명입니다. 말하자면은 72명 정도인데요. 부적절한 인물 다 조사는 일단 정확한 파악이 안 된 상황이지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만 조사했는데도 72명이요. 72명이 안장돼 있더라. 네네. 이게 만약에 독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독직 사건이라고 있죠. 부정부패. 이런 것들 다 하는 분들 다 합쳐보면 더 많아지겠죠. 더 많아지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인물들 그런 사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김창룡 중장 같은 경우에 말이죠. 특히 시민단체들이 수년째 나서서 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대전 현충원이면은 그 백범 김구 선생의 모친하고 아들하고 그분들이 다 안장돼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 김창룡은 백범 암살한 안두희 배후에 있는 인물로 지목이 된 사람인데 이건 같은 곳에 안장이 돼 있다는 얘기네요. 쉽게 말하면 친일파하고 독립운동을 동시에 우리가 기념한다는 뜻이 되겠죠. 같은 장소에서. 기막힌 일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떤 가치 체계에서도 충돌할 뿐만 아니고 돌아가셨던 백범 김구 선생 같은 분들에게도 또 한 번 굴욕감을 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이 김창룡 중장 외에도 또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던 인물들 누구 있죠? 네, 문봉재라고 있습니다. 문봉재. 아마 서북청년단 하면 아실 거예요. 서북청년단이요.
이번 해방 직후에 뭐냐면 월남한 분들 가운데 젊은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나왔던 거의 극우 청년 조직인데 극우 테러에 가장 앞장섰던 집단들이에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제주도 4.3 사건 때도 이번에 서북 청년단이 가서 학살의 주범인 거죠, 한마디로. 제주 4.3에. 그래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예. 그런 서북 청년단을 이끌었던 사람이 문봉재인데 안장이 돼 있어요. 자로서 지금 묘역에 있죠. 아하. 또 좀 특이합니다만은 백선엽이라고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 예. 네, 지금 살아계시죠. 그렇죠. 예, 이분의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에 역시 자진해서 만주 군관학교를 마치고 간도 특설대에서 장교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분의 경우는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6.25 때의 전쟁의 영웅이다 하는 이런 명목으로 지금 두 가지가 추진되고 있죠. 하나는 별 5개 원수 추진 운동이 계속 추진돼 왔고, 예.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충원에서는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서울 현충원에 모시겠다고 미리 예약까지 한 상태입니다. 예약까지 돼 있는 상태.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뚜렷한 기준이 없는 건가? 왜 사람들이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도 안장이 돼 있고 이 뒤죽박죽 돼 있고 기준이 없습니까? 예. 가장 큰 문제가 이 우리나라 현충 시설을 시작할 때 이 현충 시설이라는 데 가치 개념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아, 시작할 때, 애초에 만들 때, 그때 권력자들의 문제.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 이 현충원이라는 부분이 쉽게 말하면 6.25 장병 전몰자들이나 공직자 중심으로 한 현충 시설로 시작되었다가 사실 박정희 때 들어와서 그다음에 독립유공자가 추가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어떻게 되냐면 박정희 독재에 협력했던 사람들, 이 일제때 친했던 사람들이 있는 속에 독립유공자가 추가로 끼어드는 셈이 되어버렸다. 즉 한마디로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 헌법 정신인 독립 정신과 민주 정신의 이 기본 정신에 입각했던 현충 시설이 아니라 그러한 가치 기준이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섞여져 있는 이런 몰가치적인 어떤 현충 어떤 개념이 문제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기준이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었네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기준을 지금이라도 좀 바로 잡아야 할 텐데 지금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예전은 그랬다 치고 지금은? 네, 사실 지금의 경우에도 기준 자체가 저희들 법으로서는 빨리 딱히 있게 대안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가 최근에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면 안장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란죄 저질러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는 기준 박탈인데 그런데 이제 사면을 받지 않았느냐? 그럼 사면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기준이 뚜렷이 나와 있지 않아서. 네, 이게 바로 이제 이 법적 미비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예. 쿠데타 주범이고 민간의 학살 주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은 그 죄가 없다고 사면해준 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그런 화해라고 할까요? 쉽게 말해서 감옥에 있던 사람을 빼내줬을 뿐이지 그 죄를 면제준 것이 아니고 더구나 당사자가 반성하지 않고 지금 해고록에다가 본인이 피해자로서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런 사람을 만일에 대통령 했다고 다시 현충에 내준다면 지금 우리나라 5.18 광주 민주항쟁 희생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나올 때 멸시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5.18 민주항쟁의 정신조차도 헌법이 개정되면 그 정신을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정작 그 학살 주범인 전두환 같은 사람들을 현충시에 넣는다면 또 다만 사면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이상한 법적 해석들이 나온다면 또 한 번 뭡니까? 또 한 번 더 면죄부를 줄 뿐 아니라 역사 쿠데타와 민간의 학살 주범에 대해서 국가 자체가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기념하는 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법적 여지가 애매모호하게 남아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5.18 희생자들이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기막힌 노릇이다. 네, 그렇죠. 예. 앞으로 어떻게 좀 기준을 확립해 나가야 될까요? 이렇게 한 사례가 불거질 때마다 계속 논란을 벌여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제일 큰 문제는
실제 국민묘지법에서의 안장 기준이 좀 더 엄격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엄격했으면 좋겠다. 네, 이게 참부위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장 신성하게 얘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프랑스 치면 판테온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국가적 차원에서 기념하고 추념돼야 될 분들하고 통상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공직자로서 근무했던 이러한 부분에서 가치 개념이 좀 다소 약한 부분이 있는 부분하고는 구분돼야 되겠다. 좀 동일유공자하고 통상적인 공직자하고는 어떤 묘역의 문제나 좀 근본적으로 다른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맞겠죠. 묘역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세 번째로 문제가 된 게 만에 하나 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 이장할 수 있는 절차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한국 사회가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장에 관한 그런 미비사항도 돼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는데도 사후에 뭔가 문제가 또 불거졌을 경우에 새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이장도 좀 할 수 있고 지금은 이장 완전 불가능하잖아요. 한번 묻히게 되면 가족들 동의 없으면 이장 못 하는데 이장도 좀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 시신에 대한 모독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현충은 해마다 뭐냐면 참부연인이나 대한민국 국민들 가서 추모하고 기념하기 때문에 기념할 수 없는 분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무래도 적절치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3가지 대안을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오늘 현충일, 현충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이었습니다.